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없는 상태에서 공모 들어갔거든요. 출범을 했어요. 1월 달 돼가지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어제 일제히 월요일 날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자가 빠집니다. 애초에 있던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희한하죠, 뭐.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하던 게 어제 다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경찰청이 있어요. 뭔가 수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위험인가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예. 왜 국민의힘이 국가수사본부가 이렇게 발족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커나가면 FBI, 연방수사국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은 보면 CIA가 있고 FBI가 있으면 두 조직이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어떤 때는 FBI가 더 세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CIA는 뒤에서 일하고 FBI는 하나는 음지 하나는 양지 이러니까. 그래서 이 국가수사본부가 이렇게 출범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조직은 탄탄해질 테고 역할을 잡아갈 테고. 그래서 경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검찰개혁만 의대화되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문제를 유추윤 갈등으로 덮어버리려는 그 프레임 왜곡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경찰개혁이 주목받지 못한 거고. 맞아요. 지금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지난 연말에 권력기관 개혁을 해낸 것은 이건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될 만한 큰일을 해내신 거다. 그러니까 제발 보수 언론 프레임에 흔들려서 무슨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촛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인적청산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인사로 인적청산도 좀 제대로 했고 그걸 추윤 갈등으로 몰아서 모든 걸 희석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한다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이미지를 남기려는 게 보수 언론 프레임이거든요. 기적적인 일을 해낸 거예요. 60년 만에 공수처,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이걸 입법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이건 다 180석의 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낸 일을 폄하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럼요, 당연히. 성과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 상태 때문에 그게 주목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소위 말하면 선수들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연합뉴스는 이런 경찰개혁 이야기를 해요. 뉴스로. KBS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KBS는 뉴스가 코로나 보도를 제외하고 나면 되게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뉴스밖에 보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세계인 오주가 권력 싸움을 하느라고 제대로 된 보도 아예 안 할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KBS 뉴스가 해야 될 역할을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 하다못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OECD 1위를 하면은 그거 심층 보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일체 그런 게 없는 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KBS가 박건상 사장 시절에 도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기계적 중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 중립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 방송장악 돼버리면서 그것조차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부 분열로.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중립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적어도 OECD 경제성장률 1위 기사는 내보내요. 내보내야 기계적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 중립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적 중립은 1998년, 9년, 2000년에 이게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발전은커녕 후퇴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력이 서야 되는 건데 이게 방송 장악의 여파가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역량을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만 4년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정론 기능을 못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예를 들면 KBS의 시사 직격처럼
소위 PD들이 담당하는 일부 보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정상화됐어요. 네. 의제 설정은 좀 하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이 방송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의 짐이 김호준 구속 여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에요. 서울에 있는 조그만 지방방송이라니까요. KBS 같은 데는 이도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박근혜 때 같으면 이 OECD 성장률 1위 같은 건 어마어마한 뉴스 한 선을 꼭 쟀을 거야. 분석하고 난리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권의 편파적인 방송 소리 듣는 게 싫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영방송이 왜 존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경제 문제는요. 네네. 정파를 떠나서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부동산하고 경제 문제는 언론이 어떤 방향성으로 보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경제는 심리라 그랬죠. 부동산도 심리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온 언론들이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정부 정책을 비웃듯이 강남도 올라 어디도 올라 마용성 어쩌고 하잖아요.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생활이 좋지 뭐. 이제 갑자기 결론이 이런 거죠. 웃겨서 그래요. 그 신문이나 소위 사설 민영 방송은 그 광고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로 유지되다 보니까 건설회사 광고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지역 언론도 보면 부동산 관련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공영방송은 왜 두냐? KBS와는 광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자본에 끄달리지 말고 그런 여론에 끄달리지 말고 중심 잡으라고 공영방송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S 종사원들은 사실은 퍼블릭 마인드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일부는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 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노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그런데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는 KBS 뉴스9이 바뀔 때 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9이 바뀌어야죠. 오늘 약간 공정보도에 대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낙연 대표를 비판했어요. 엄청 비판했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왜 이낙연 비판하냐는 거야, 뉘앙스는. 근데 마치 지들은 이낙연과 이재명을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참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기계적 균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 안 한 적도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죠.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거. 이재명 지사도 가끔씩 뭔가 좀 잘못 가고 있을 때 비판한 적도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뭔가를 했을 때. 근데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비판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도나 매체는 어떤 게 있냐면요. 특히나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쪽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의 지점이 수정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쪽인데 이쪽에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웬만한 이슈는 비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좋은 자산인 거였던 거는 분명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쪽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싫어서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무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 아주 모욕감이 들 정도로 심한 표현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SNS를 하고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차라리 니들은 이재명 지지한다고 해라라고 말하는 게 온당한 주장입니까 그게? 그 너무 어린애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A와 B가 있는데 A를 비판하면 B를 지지하는 거고 B를 비판하면 A를 지지한다. 이건 너무 단순 논리잖아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면 그러네요. 어린애스럽다는 말 취소합니다. 어린이들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비판할 때 비판의 논거가 타당한가를 논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이재명 지사 파동 대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이재명 지사 파동 때 이런 룰이 깨져버렸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논리적 타당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호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다, 싫다를 개입해서 마구 욕하는 그게 허용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께서 이 시기에 사면을 꺼내든 그 행태를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네는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는 거다. 사람을 배척하는 거다. 거기까지 안 나왔잖아요, 새날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을 안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쪽에 화살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싸울 대상과 못 싸우고 계속 내부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싫어서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낙연 비판한다고 이재명 지지 공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깨시는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문제는 지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면 아젠다가 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 정치인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엄청 욕먹었을 사안에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엄청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이든 뭐든 간에 정말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이분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촛불 시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틈을 흔들어 버리는 건 엄청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걸 또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를 갖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 언론에서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님이 되게 대처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가자마자 막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엄청 또 입장 뭐냐, 계속 막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어차피 또 그쪽에서는 자극적으로 쓸 거였고, 요즘 유튜브를 저도 이제 계속 유튜브 하면서 댓글에도 그런 게 많이 달리는데, 사상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하고, 어떤 입장을 밝히면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욕을 하고, 혹은 같으면 야 얘도 같은 얘기하는데 넌 뭐라고 하냐, 이게 쫙 채널마다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엔 최대한 그 댓글 안 하는 편이고, 이런 사상 검증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민주진영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잘못됐고, 그런데 이걸로 민주진영이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한다.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 정도의 갑론을박은 감당할 정도로 우린 성숙한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오히려 언론은 김종인 위원장, 당신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를 물으라는 거예요. 바꾸기도 힘들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당신의 입장은 뭐야를 물으라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은 책임 있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괜히 자신의 입장은 얘기하지 못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사면론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걸 역으로 이용하는 꼬인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입장들 밝혀보세요. 사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의힘은. 우리 일은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중동이 아주 쇼를 하더만요. 윤석열이 자기 운전기사와 순댓국 먹었다는 찬양기사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해라, 조중동아.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대검 수사관이 윤석열은 참 말도 많고 인간적이라는 이야기를 막 올리고, 그전에는 개새끼 산책시키는 걸 보여줬었지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아니, 게다가 이게요, 언제적 얘기인데, 이거를 새 기사화합니까? 뉴스 밸류도 없어요. 아니, 내가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 순댓국 먹는 게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늘 순댓국을 드시고, 늘 의원회관 식당이나 국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서 이슈가 안 되죠. 그게 생활이셔서. 굳이 말하자면, 나도 부끄러운 게,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먹더라는 기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얘도 미쳤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폐지해야 되고, 간단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순댓국을 기사랑 같이 먹더라. 근데 이런 훌륭한 새끼들이 있나.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분은 저거를 서민적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고급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오히려 이게 왜 뉴스 밸류가 있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받아들여줘서 혼자 속상했는데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우리들은 그 수행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쪽 문화는 이재명 지사도 그냥 같이 식사하는 게 그게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냥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오뎅도 먹고 이게 맛있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뉴스 밸류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저거를 굳이 찍은 거 윤석열 총장이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무슨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말하자면 윤석열을 우연히 식당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네. 보니까 기사랑 같이 순댓국을 먹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근데 그게 뉴스 밸류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눈에만 뉴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지들이 보기엔 뉴스의 밸류고 뉴스의 가치가.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그게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약간 숨 쉰 걸 기사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숨을 쉬었어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정치인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원정 기사가 제일 중요해요. 밥 같이 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왜냐면 부인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수행 비서도 쉽게 표현하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밥 먹는 건데 흔한 일이에요. 그 재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재상. 그게 침대, 베개를 보살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돼요. 수행실장이 보다 못해서 비리를 폭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밸류가 안 되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은 홈갑해야 되나? 한 1년 전 정도에 찍은 영상을 이제 화제시키는 거라며.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때 얘기를 중앙지검장 때. 하니까. 그러니까. 네. 놀랍다, 진짜. 얼마나 없으면 저런 걸.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거 보면서 만약에 진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언플을 하는 거라면, 뭐 경제, 외교, 뭐 민생, 뭐 게다가 청년 정책 등등 아무런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렇게 국밥을 갖다가 먹는 걸 이렇게 앞세우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국밥쇼 2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명박이 안 좋은 의미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저걸 기획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조중동이 일제히 실었죠? 영상도 실었어요. 제가 인터넷판을 봤는데 영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윤석열이 인간적이긴 해요. 한동훈을 챙기는 거 보면. 그냥 인간적이에요. 그냥 총장스럽지는 않고 굉장히 인간적인데 역시 열일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의 기사 제목인데 이제 검언유착 관련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의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본즉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한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합작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 이동재랑 무슨 검언유착 사건을 꾸민 게 아니라 내가 들켰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후배 검사 친한 측근을 챙기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다른 의미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까지 할 때는 이 사안과 혹시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을 할 만하죠. 그 의심을 언론이 안 하는 게 저는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심의 마음, 조국 전 장관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좀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진짜. 아이고.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개입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수사 자문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사를 실제로 방해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총장 끝나고도 두고두고 사법처리 영역으로 갈 거라고 저는 일단 봐요. 이 부분은 판사도 인정한 거예요. 감찰 방해가 있었다. 진짜 인간적이지 않아요? 기사랑 순댓국도 같이 먹고 한동훈 문제에 대해서는 얼굴이 막 흑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숨겨줄 건 숨겨줄 거. 그러니까 숨겨주고 그 다음에 또 국감에서 사과하겠다 그러는데 사과 안 하는 건도 있어요. 아주 인간적이네. 그 룸살롱 검사 그거 사실이라면
그게 뭐 꼭 그 김영란법 위반, 꼭 뇌물은 아니라도 그 정도 돼도 사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그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국감 땐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룸사롱 비리가 검사들이 접대받은 게.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사과 안 하는 것도 대단히 인간적이죠. 아까 앞에 그 순댓국 먹는 거는 그렇게 받아 쓰더니 예.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거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받아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오늘도 와, 어떻게 진짜 저 아무런 영향가 없는 내용들은 그렇게 다 같이 일제히 받아 쓰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만큼 유튜브에 더 많은 관심이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었고 유튜브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특히 청년들을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킬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윤석열한테 검찰개혁은요, 수사관들한테 말 많이 하고 순댓국 먹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다. 사실은 새날이 좀 윤석열을 요즘에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그런 논란들 속에 윤석열의 존재감만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새해 되니까 윤석열 막 1위 하는 여론조사 나오고, 안 다룰 수 있나? 다뤘더니, 그래서 오늘은 안 다뤄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댓국이 빡 사람을, 내가 순댓국 저 좋아하는데요. 순댓국 안 먹을 것 같아요. 내가 순댓국 다시 먹기 시작한 게, 이명박, 임기 끝나고 나서 2년 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 순댓국 자체의 느낌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야. 또 안 맞게 생겼네.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입맛이 적응되는군요. 아하.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 강원도에 춘천 안 가는 이유가 한동안 닭갈비 안 먹으러 간다고, 김진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휴. 아무튼 윤석열 씨가 지금 언론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어쨌든 윤석열의 손대국과 흑빛 참 인간적이다. 그것만으로 대통령 안 될 텐데요. 아이고, 윤우진 장모건 제가 그 검사 사위 수상한 장모 뭐 그거 스트레이트 편이 또 시간 많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네. 아우, 정말 대단한 일이던데요. 뭐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윤석열은 대선 지금 현재 스탠스 같은 대선 출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중동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냥 연기 피우는 걸까요? 조중동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올 거라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대한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악용해서. 저는 그 대권 후보로까지 보다는 윤석열을 최대한 이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남겨서 이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안내 좀 해드릴게요. 이 방송이 음향 상태가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조치가 안 되는 문제예요. 방송 중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다시 그대로 스트리밍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가면 음향 상태는 정상으로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유튜브의 채널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긴 한데, 댓글창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보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이따가 다시 스트리밍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새날의 문제가 있었다면, 스트리밍으로 올라갈 때, 음향 상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올라가면 상태가 좋아지는 문제라서,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다른 문제라는 말씀드릴게요. 새날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유튜브가 우리를 싫어하는 건지. 이름을 새놀로 바꿔. 자, 금방 끝나니까요.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짜증나잖아요. 소리가 그러면. 네, 그렇죠. 짜증나. 이해하죠. 그래서, 미치겠어요. 누군가 그러면 그걸 노리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시라고.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